오늘 동아일보는 김명수 대법원장의 원칙과 관련된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문제는 김명수 대법원장이 여당이 추진했던 판사 탄핵에 대해서는 후배 판사 앞에서 동의하지 않는다라는 소신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 거기에 발을 맞춰서 후배 판사의 사표를 반려했다라는 대법원장이 흔들리는 원칙에 대한 논란이 있었다면 오늘 동아일보는 대법원이 단행한 판사 인사를 두고 과연 원칙이 무엇이냐 묻고 있습니다. 함께 보면서 시청자 여러분들도 한번 같이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듯합니다. 오늘 동아일보 보도, 일단 조국 일가 의혹과 관련된 판사 인사 내용을 보면요. 정경심 교수 1심 유죄 선고한 판사 2명 잔류를 희망했지만 전보 조치. 2심 재판부를 전원 교체했다. 조국 검찰 수사를 비판했던 판사를 2심 재판부에 배치했다. 동아일보 취재하고 있습니다. 우리법 출신 김미리 부장판사 3년 근무했다. 통상 인사 시점이지만 잔류시켰다. 결국 동아일보가 보도하고 있는 의혹은 특정 세력에게 유불리에 따라서 전보와 잔류가 결정된 것 아니냐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고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 관련돼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 1심 진행 중인데 재판장 3명을 전원 다른 법원으로 전보시켰다. 김경수 댓글 조작 의혹 관련해서 2심에서 유죄를 선고한 재판장 1년밖에 근무하지 않았다. 재정 신청 사건 재판부로 이례적으로 이동시켰다라는 겁니다. A 전직 대법관은 동아일보 기자를 만나서 인사 원칙이 깨진 이례적 인사다. 심각해 보인다. B 법관은 재판 결과에 따라서 인사가 이렇게 달라지면 되겠느냐. 누구에게 불리한 판단을 한 재판장은 날리고 그렇지 않으면 잔류시키고 법관들, 특정 세력이 불리한 판결하면 인사 원칙을 깰 수 있다는 메시지다. 법관들은, 동아일보와 인터뷰한 법관들은 이번 인사가 어떤 특정 세력의 유불리에 따라서 인사가 이루어진 건 아니냐라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고 이건 판사들의 주장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판단을 한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일단 이재명 기자, 대법원 측의 인사 원칙이랄까요? 인사에 대한 해명이랄까요? 자, 혹시 동아일보에 나와 있는 판사들 말고 다른 기류도 좀 있는가요? 어떻게 보십니까? 좀 더 확인이 필요한데 지금 이제 동아일보에 보도된 인사가 다수 법관이라고 할 수는 없겠죠. 그래서 소수 인사를 두고 전체 법관들의 인사가 다 문제가 있다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법원 내부에서 나오는 문제 제기인 것만큼은 분명해 보인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조금 전에 보신 것처럼 법관이라는 게 3년마다 이제 순환보직을 하는 게 원칙인데, 물론 원칙이라는 게 다 그렇게 하지는 않지만, 대체적으로 3년 이상을 있는 사람들을 보니까, 어떻게 보면 친여 성향의 재판을 했다. 친여 인사들에 대해서 좀 유리한 쪽으로 재판 결과를 냈거나 아니면 재판 과정 속에서 그런 편의를 봐준 거 아니냐. 이런 이제 논란에 있는 인사들이 주 3년 이상을 계속 이제 서울중앙지법 같은 경우는 그냥 선호하기 때문에 모두가 더 오래 있기를 원하겠죠. 이제 그런 법원에 있는 거고, 또 반대로 3년이 되기 전에 일찍 순환보직으로 다른 법원에 간 판사들을 보니까 어떻게 보면 친여 인사들이 유죄를 선고했거나 아니면 사법농단 같은 경우 무죄를 선고했거나 이런 판사들이 일찍 보직을 떠나더라. 이런 건데 정경심 교수에게 유죄 선고한 판사, 김경수 지사에게 유죄 선고한 판사들은 전보 조치됐다. 그렇죠. 3년 이전에 3년이 되기 전에 이미 다른 곳으로 자리를 옮겼다 이런 건데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게 전체를 다 할 수는 없지만 전 이 문제가 만약에 이것이 모든 일반적으로 판사들이 볼 때도 법관들이 볼 때도 이례적 인사다. 여태까지 이런 적이 없었다고 생각하면 이건 어떻게 보면 지금까지 김병수 대법원장을 향해서 제기됐던 거짓말 논란이나 아니면 정치적 편향성 논란보다 더 법관들에게는 더 직접적이고 중요한 의미로 다가올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많은 법관들이 김명수 대법원장의 지금 논란 속에서 어떤 고민들을 하고 있냐면 과연 사법농단을 저질렀다. 그래서 좀 단죄에 나섰던 양승태 대법원장 체제보다 지금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가 더 법관의 독립성을 지켜주고 있고 또 인사에도 공정성을 지켜주고 있느냐라는 물음 속에서 좀 시작됐다고 보거든요. 예. 그런 점에서 지금 인사가 만약에 이렇게 원칙 없이 이루어졌다면 오히려 공정한 인사를 더 깼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지금 어떻게 보면 김명수 체제의 많은 사람들이 이제 분수령이 지금 익명으로 많은 법관들이 게시판에 글을 쓰고 있습니다. 글을 쓰기도 하고 댓글 달기도 하는데 과연 실명으로 이제 법관을 나서기 시작하면 김명수 대법원의 사퇴를 요구하거나 아니면 사과를 요구하거나 이런 것들이 실명으로 나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법난으로 이제 가는 거 아니냐 이런 예측들을 많이 하는데 전 이 인사 문제가 굉장히 그런 법관들의 여론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야당에서 보기에는 어떤지 질문하겠는데 예.
오늘 동아일보 기자와 인터뷰한 한 법조계 판사의 경우 조국 수사 혹은 청와대 울산 선거 개입 의혹 수사 등등 현 정부에 대해서 분리할 수 있는 수사를 진행해왔던 검찰의 수사팀이 추미애 장관의 인사에 의해서 결과적으로 수사팀이 해체됐다라는 논란을 떠올리게 한다라고 인터뷰를 하던 판사도 있던데 오늘 동아일보가 대대적으로 보도하고 있는 이 의혹에 대해서 야당 지도부의 시각으로는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가 지켜보기에는 사법 신뢰가 땅에 떨어진 것 아니냐 이런 비판 피해갈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희도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그저 의심이고 의혹이고 그런 일이 없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근데 분명한 건 김명수 대법원장의 녹취록이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법률적인 부분들은 차치하고 정치적인 상황들을 고려할 수밖에 없는 김명수 대법원장의 얘기들이 육성에 공개가 됐고 그런 육성에 발맞춰서 임성근 부장판사는 사표가 수리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수리되지 않았던 부장판사는 국회로부터 탄핵이 됐죠. 세상은 이런 일들을 일컬어서 탄핵 거래가 아니냐라고 지금 김명수 대법원장을 향해서 맹공을 펼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론이 좋지 않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법률적인 부분을 차치하고 대한민국 헌정사상 초유의 법관들이 흔들릴 수 있는 판사가 탄핵되는 과정 속에서 이런 일들을 만약 서슴지 않고 자행했다면 지금 있게 되는 인사 기준 원칙 무너뜨리고 정치적인 상황들 고려하면서 지금 진행했던 거 아니야? 이런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는 대목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런 참사를 가져왔던 장본인은 누가 뭐래도 김명수 대법원장 본인임을 부인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현재 김명수 대법원장이 결국 녹취록을 보면 여러 상황들을 고려한다는데 그 고려하는 상황의 핵심은 정치 아니겠습니까? 이번 주에 쭉 흘러가는 여론들을 보니까 지난주에 비추어서 대통령 지지율도 막 빠지고 집권당의 지지율도 그런 막 빠지는 부분들이 나오게 되는데 이런 일련의 상황들이 결국은 집권당과 청와대에 부담이 되게 되면 또 그런 것까지 김명수 대법원장이 고려하는 것은 아닌지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이번 구정을 두고 김명수 대법원장 사태에 대해서 훨씬 더 그 의혹들은 일파만파 커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자, 야당 지도부의 인식 살펴봤고 자, 법조계 김광삼 변호사님 얘기 듣고 박수현 대변인께도 의견 여쭙겠습니다. 먼저 검찰 출신. 일단 뭐 인사 이동 일부지만 이건 약간 이해하지 않는 측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저도 쭉 뭐 변호사하고 검사를 하다 보면 재판부가 일반적으로 전담 재판부가 2년 하면 대부분 자리를 옮기거든요. 그래서 항상 2월에 재판부가 옮기나 안 옮기나 이게 굉장히 관심의 대상이에요. 왜냐하면 이전에 했던 재판이 판사가 바뀌기 때문에 또 성향이 바뀔 수 있고 사건에 대한 또 시각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관심이 많이 갖습니다. 그래서 원칙적으로는 대부분 이제 법원은 특징이요. 약간 보수적이라서 이전에 해왔던 관례를 그대로 지키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2년마다 재판부가 바뀌는 경우가 상당히 많고 대부분입니다. 대부분이라고 볼 수 있고 또 3년 근무하면 또 다른 법원으로 전부가 되거든요. 그런데 불구하고 지금 보면 임종원 전 법원행정처장하고 이민걸 전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장 같은 경우에 1심 재판을 맡고 있는 형사 36부의 재판장이 6년째 하고 있다는 거예요. 배석 판사가 아마 4년째 계속 근무를 하고 있다는데 아마 이런 경우가 사법부 역사에 있었는가. 물론 있을 수도 있겠죠. 예전에. 그렇지만 이건 너무나 이례적이다. 그러면 물론 의도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지만 원칙을 벗어난 인사에 대해서는 사실은 우리가 의혹의 눈초리로 당연히 쳐다볼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예. 지금 두 분이 의혹 제기한 것 정리하면 박수현 대변인. 네. 후배 판사 사표 수리 여부에서도 여당 눈치 보더니 이제는 판사 인사도 여당 눈치 봤냐? 라는 질문입니다. 답변 주시죠. 여당 눈치 보지 않았습니다. 우선 그 두 가지 짧게 설명해 볼게요. 우선 김명수 대법원장의 그 거짓말 논란 이 부분은 그 위헌 판사의 국회 탄핵 여부는 완전히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지금 야당은 그 위헌 판사에 대한 탄핵 소추를 해야 할 국회의 의무를 저버리고 참여하지 않고 그 비판을 면하기 위해서 때마침 터진 이 김명수 대법원장이 거짓말 논란 프레임을 바로 이곳에 가져와서 이걸 덮고 있는 것이고 주호영 원내대표가 1인 시위까지 지금 뜬금없이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 위헌이라고 하는 것, 재판의 독립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 일상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중요한지 국민들을 아시게 될 겁니다. 아무리 거짓말 프레임으로 하려고 해도 안 될 것이다 말씀을 드리고 김명수 대법원장 거짓말한 게 잘못됐다고 하면 본인이 알아서 판단하면 될 일이죠. 이 문제는. 그래서 여당과 이 문제를 연결시키지 마라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지금
김명수 대법원장은 거기에 인사까지 원칙까지 무너뜨렸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전혀 무너진 적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잔류 지원 이 문제를 아까는 잔류를 희망했는데도 전보했다라고 하는 사례도 나오던데 대체로 저희들이 알기로는 이 문제를 잔류나 지원 이런 문제를 의사를 묻고 한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고요. 그 다음에 대개 어떤 한 재판부가 한 2년, 3년이니까 시간이 지나더라도 그 무조건 바꾸는 것이 아니라 중요 재판의 경우에는 그 재판의 지연 문제 이런 문제들에 대한 관심이 많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유지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특히 조국 전 장관 같은 경우에 그 김유리 부장판사 같은 경우 울산 사건도 맡고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이것을 만약에 바꾼다고 하면 재판 지연시키려고 일부러 바꾸는 거 아니냐. 또 그런 의혹 제기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그 한 언론에서 제기한 문제지만 이것이 다른 언론이 일반화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인사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그렇게 거기 핀셋으로 그런 것만 찍어서 일반화시켜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자, 야당의 또 홍보소통위원장으로서의 어떤 해명도 답변도 충분히 반박도 들어봤고요. 여당입니다. 여당. 제 야당이라고 했습니까? 그렇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집권 여당을 감히 야당이라고 불렀군요. 괜찮습니다. 예. 그런가 하면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김명수 대법원장 자진 사퇴를 두고서 총리와 야당 의원 간의 설전도 있었습니다. 들어보시죠. 국회의장 하다가 총리가 돼서 대통령께 머리를 조아리더니 이제는 대법원장마저 대통령께 머리를 조아리는 상황이 됐습니다. 많은 국민들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상권 분립이 쓰레기통에 들어갔다고. 김명수 대법원장 탄핵당하기 전에 스스로 물러나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누가 머리를 조아립니까? 그 판단은 국민이 할 겁니다. 지금이 지금 조선 왕조 시대입니까? 국회에서 그런 식으로 말씀을 하지 다 마세요. 보고 있습니다. 누가 머리를 조아립니까? 안 조아렸습니까? 누가 머리를 조아려요? 자신 있습니까? 예?